네, 오늘 오전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었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전격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받았다. 네, 뭐 매달 1억 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넣어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장이 클 것 같죠? 자, 스튜디오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요.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사실 국정농단 사태 때 이래저래 그 칼날을 잘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두 전 비서관 긴급 체포가 돼서 많이 좀 놀랬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농단 사태 1년 동안 사실 별탈 없이 지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 그 불출석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을 때도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제 청구를 했지만 그게 기각되면서 불구속 처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부의 망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왔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 뭐 실제로 이제 탄핵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도 일단은 증인을 출석해라라고 네. 재판부가 얘기를 그렇군요.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맨 좌측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비서관인데 오늘 모습입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때의 모습인데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일단 뭐 한마디 제대로 들렸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포토라인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막아서고 있었는데 이제 밀치면서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도 좀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포토라인에선 두 사람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그거하니까. 예,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건 어디다 쓰셨어요? 네. 오늘 포토라인에선 모습을 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다고 봤던 것이요.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굉장히 좀 굳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서 변호사님? 그중에 그 뇌물죄는요, 예.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 법에 보면 이게 1억만 넣으면 바로 이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또 추징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당연히 표정이 저래 될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보기에 그 안봉근 비서관 이게 요거 말고도요, 얼마 전에 이게 국정원에서 비선 보고를 해가지고 또 이게 직권 남용 이런 데 혐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그 이영성 경호관이 왜 비선 진로 방조했다 해서 1년 받았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안봉근 비서관의 지시에서 다 이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혐의가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사실은,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두 비서관은 어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수사하다가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른바 특활비라고 하죠. 우리가 줄임말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게 지금 포착이 돼서 전격 체포가 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정농단 사건 때는 잘 피해 잘 갔었는데 피해갔죠. 이번에 새롭게 뇌물 혐의를 이제 받게 된 건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 넘어갔던 돈이 매년 1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조금 전에 채널의 취재 결과도 그렇고 매달 이 두 비서관이 요구를 해서 007 가방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국정원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4,9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4,900억 원이요? 4,900억 원이라고 어마어마하군요. 하니까 네, 정부 기관 중에 가장 많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자체가 이제 국정원은 이걸 기밀로 관리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특활비는 특히 어느 기관보다도 기밀 사항이라고 해서 절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건데 그중 일부가 청와대로 갔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서 좀 파장이 일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데스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여쭤보십시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체포되면서 이거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 그만큼 파장이 클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제가 좀 잠시 나가서 큰 화면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국가정보원 마크가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국정원 아까 노은지 기자가 얘기했죠. 매년 4,900억 원 정도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주어집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이 뭐 그 정보활동이나 합법적으로 써야 할 그 돈이 이상하게 40억 원 이상이 지금 청와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 4, 5, 6, 4년 동안 누구에게 보시죠.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한 40억 원 이상이 지금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40억 원을 이 3명이 어떻게 분배해서 가졌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문제고요. 좀 전에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 같은 경우에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가득 넣은 것을 매달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받았다는 게 채널A 단독 취재 결과입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특수활동비, 사실 이게 눈먼 돈, 쌈짓돈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청으로 간 40억 원 사용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세 가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3명의 전직 비서관들이 뭐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검찰 관계자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3명의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쓰였을까요? 두 번째 가능성. 정치자금. 돌이켜보면요.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난해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이 전직 비서관들로부터 뭔가 어떤 후보자들에게 은밀하게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 이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용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추가로 또 기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서정욱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이다, 눈먼 돈이다. 이거 영수증 처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는 돈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그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주로 이게 그 국정원에서 뭐 대북 활동이라든지 그러게 검찰에서 수사상 비밀을 요하는 이런 이제 그 활동비인데요. 이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 수령자의 어떤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것도 있고 좀 이게 그것조차 필요 없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특수활동비도 뭔가 이게 그렇지만 영수증 증빙 자료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용도는 이게 그 목적에 기관의 목적에 맞는 데 써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특수활동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이건 이게 횡령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네. 그러면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변경 기자. 저는 좀 깜짝 놀란 것이요. 이재만, 안봉근 전직 비서관이 본인들이 먼저 국정원에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당신네들 특수활동비 있잖아. 그거 우리한테 좀 보내줘. 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서 매달 1억 원씩 그것도 007 가방에 5만 원권으로 가득 채워서 매달 꼬박꼬박 받았다. 매달 1억이면 1년 하면 12억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12억이면은 상당히 엄청난 금액인데. 그럼요. 실제로 그 5천, 007 가방 있잖아요. 007 가방에 얼마가 꽉 채워서 들어간지 아십니까? 글쎄요.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이게 그 시험해본 결과가 있어요. 최근에 5만 원 넣으면서 그 골프장에 그 캐디백 있죠. 요거는 이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007 가방은 평균은 3억인데 최대한 여면 5억까지 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 박스는 5만 원짜리 하면 이게 12억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5만 원짜리로 1억을 만들면 이게 높이는 22cm, 무게가 2.2kg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농단에 정말 끝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우는 비서관들이 국정원에 전화해가지고 자 5만 원권으로 채워가지고 매달 1억 원씩 갖고 와. 그럼 국정원은 또 꼬박꼬박 갖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알려진 사실만 이 정도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은지 기자. 노은지 기자가 또 청와대 당시 출입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서관들 청와대 몸담고 있을 때? 네,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도 늘 궁금했던 게 특수활동비 얘기가 늘 나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특히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근데 그 내역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했을 때는 이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유지가 되던 상태였는데 특활비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가 예산 깎아버리겠다라고 해서 운영위에서 예산을 깎은 적도 있었고요. 이 눈먼 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예. 여야가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이렇게 한창 논란이 됐던 그런 돈이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뭐 저 대형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서 변호사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전직 비서관들이 매달 1억씩 저렇게 받아가지고요. 그 돈 어디에 썼을까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요. 그렇게 예. 아마 검찰에서 제가 보기엔 최종 그 종착점을 네. 한 4가지 정도로. 아.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이 받아서 다른 수석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민정수석이라든지 다른 이게 수석한테 흘러갈 가능성 하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박 전 대통령. 예. 대통령한테 이게 흘러갔을 가능성.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선거 자금을 통해서 친박 정치 흘러갔을 가능성. 마지막에 지금 수사 목적은 보수단체죠. 예. 그래서 이게 보수단체. 한 4갈래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또 다른 게 하나 또 틀려요. 청와대도 이게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왜 국정원을 전용하느냐? 예. 제가 보기에 국정원은 임금도 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의 숫자까지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그 어느 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했을 때 국정원만 이게 공개를 거부했어요. 예. 따라서 이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보다 이게 더 감시나 이게 없기 때문에 아마 유용한 게 아니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 작년 총선 때 지금의 야당 뭐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안봉근 이재만 이 비서관들이 1년에 한 12억 정도씩 받은 거잖아요. 그럼 박근혜 정부 한 4년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48억이에요. 예. 그럼 이제만 안봉근 2명 하면요. 얼마입니까? 96억이에요. 만약에 정호성 비서관이 뭐 받았다고 하면 이건 100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돈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강병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딱 겨냥을 하고 나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일단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종 돈을 받은 사람으로 좀 거론을 했습니다. 상납받은 40억 원이 비자금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이 외에도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으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특별활동비, 특활비 논란은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 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 여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게까지 한번 추궁을 하는 그런 정치권의 그런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특수활동비라는 걸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명목으로 1년에 4,900억 원이라는 특수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전직 비서관들, 뭐 예를 들면 지금 007 가방에 전달됐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정호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부 부처에도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국정원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북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게 불가피한 면이 좀 있긴 한데, 근데 다른 기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검찰이나 경찰들 수사할 때도요, 다 이게 투명하게 수사를 하지, 뭐 이게 특수활동비를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뭐 이게 크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뭔가 이게 또 국민에다 한 푼 더 혈세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이게 줄이 나가는 게 맞고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노은지 기자, 근데 당장에 이제 야당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전격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당은 예. 늘 그래왔듯이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자꾸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지만 왜 자꾸 전 정권까지만 판란을 들이내느냐. 예. 지금 사실 현 정권의 신적폐도 있을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무현, 김대중 때 원조적폐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국정원의 어떤 특수활동비가 바로 검찰 수사로 들어가면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야당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역대 정부에서는 국정원에서 어떻게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나 권력자에게 이렇게 상납한 사실관계까지 균형 있게 수사를 하시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특히 현재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청와대의 각종 중요 직책을 맡았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권력 2인자라고 다 인정해 왔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지. 네, 뭐 한국당 주강덕 의원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DJ,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은 과연 깨끗할까요? 100%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주강덕 의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 그렇죠. 저도 이게 적폐청산에는 성역이 없어요. 예. 항상 이게 보수 적폐든 진보 적폐든 모두 이게 형평성있게 청산해야 된다. 이 큰 대의에는 저도 이게 공감하는데요. 예. 그럼 일단 이게 지금 드러난 거는 현재 이 문제는 정말 이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수사하면서 너무 이게 과거 걸 자꾸 가져오는 거는 약간 이게 물타기로 저는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거대로 이게 확실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 것도 물론 증거가 있으면 같이 이게 형평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이 오늘 긴급 체포를 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게 뇌물 혐의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 뇌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리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뇌물은 두 가지 요건, 예. 직무와 관련해서 예. 그다음에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게 청와대 비서관의 직무가 워낙 포괄적이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이게 대가성이 또 있느냐, 이걸 이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법리 논쟁이, 왜냐하면 이게 벌써 야당의 김진태 같은 사람들은 무죄, 영장 개혁될 거 아니냐, 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러게 횡령은 될 것 같아요. 횡령. 왜냐하면 이게 특수활동비도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횡령에, 그 다음에 그 공범이 되잖아요. 알고 받았으면. 예. 따라서 이게 횡령은 제가 보기 확실히 될 거고, 예. 뇌물도 이게 그 약간 논란이 있지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먼저 요구하고 했으면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직 비서관 2명까지 검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전원이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 이영성 경호관이 왜 비선진로 방조했다 해서 1년 받았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안봉근 비서관의 지시에서 다 이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혐의가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국정가 사실은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두 비서관은 어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수사하다가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른바 특활비라고 하죠. 우리가 줄임말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게 지금 포착이 돼서 전격 체포가 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정농단 사건 때는 잘 피해 갔었는데 갔죠. 이번에 새롭게 뇌물 혐의를 이제 받게 된 건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 넘어갔던 돈이 매년 1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조금 전에 채널의 취재 결과도 그렇고 매달 이 두 비서관이 요구를 해서 007 가방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국정원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4,9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4,900억 원이요? 4,900억 원이라고 어마어마하군요. 하니까 정부 기관 중에 가장 많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자체가 이제 국정원은 이걸 기밀로 관리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특활비는 특히 어느 기관보다도 기밀 사항이라고 해서 절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건데 그중 일부가 청와대로 갔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서 좀 파장이 일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데스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여쭤보십시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체포되면서 이거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 그만큼 파장이 클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제가 좀 잠시 나가서 큰 화면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국가정보원 마크가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국정원 아까 노은지 기자가 얘기했죠. 매년 네, 오늘 오전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었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전격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받았다. 근데 뭐 이제 매달 1억 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뭐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넣어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장이 클 것 같죠? 자, 스튜디오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요.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사실 국정농단 사태 때 이래저래 그 칼날을 잘 피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두 전 비서관 긴급 체포가 돼서 많이 좀 놀랬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농단 사태 1년 동안 사실 별탈 없이 지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 그 불출석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을 때도 구속 영장을 검찰이 이제 청구를 했지만 그게 기각되면서 불구속 처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부의 망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왔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 뭐 실제로 이제 탄핵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도 일단은 증인을 수석해라라고 네. 재판부가 얘기를 그렇군요.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습을 예비 드러났습니다. 맨 좌측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비서관인데 오늘 모습입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때의 모습인데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일단 뭐 한마디 제대로 들렸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포토라인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막아서고 있었는데 이제 밀치면서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도 좀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포토라인에선 두 사람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예,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건 어디다 쓰셨어요? 네. 오늘 포토라인에선 모습을 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다고 봤던 것이요.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굉장히 좀 굳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서 변호사님? 그쪽에 그 뇌물죄는요, 예.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 법에 보면 이게 1억만 넣으면 바로 이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또 추징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당연히 표정이 저래 될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보기에 그 안봉근 비서관 이게 요거 말고도요, 얼마 전에 이게 국정원에서 비선 보고를 해가지고 또 이게 직권 남용 이런 데 혐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